탄핵 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김무성이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4월 퇴진을 받아들이자고 했을 때 끝끝내 탄핵으로 하고 쫓아내자고 한 거는 유승민입니다. 그때 전부 검색해 보세요. 시장님, 김무성이 먼저 탄핵하자고 했던데요? 참 못된 질문이네. 안녕하십니까.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은 새해 들어 처음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홍 시장이 유승민, 나경원 두 사람을 향해서 대통령 깔보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풍비박산이 된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홍 시장은 두 사람을 비판하는 데만 약 15분가량을 할애했습니다. 전체 간담회 70분 중에 2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그날 간담회 영상을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올리면서 관련된 부분은 쏙 빼버리고 업로드했습니다. 대구시가 공개한 영상은 전체 46분가량인데요. 70분 중에서 25분이나 날려 먹은 겁니다. 대구시에 문의를 해보니 공보 담당 책임자가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대구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해 개인 견해를 밝힌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대구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민은 대구시가 비공개한 시장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팩트체크도 한번 겸해서요. 우리 시장님이 유승민 전 의원을 꽤 자주 비판했다라는 건 앞서서도 짚어드렸었는데요. 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모든 원흉인 것처럼 비판해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 이유를 꽤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이 4월 퇴진론을 받아들이자고 했을 때 끝끝내 탄핵으로 끌고 간 게 유승민 의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검색 한번 해보라 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해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우리 시장님의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딱히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탄핵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중 탄핵을 해야 한다고 먼저 나선 건 김 전 의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내 비박계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가 구성됐는데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이 구심점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탄핵 필요성을 언급한 거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11월 13일엔 좀 더 강한 어조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국정마비를 질서 있게 수습할 헌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반면 이때까지 유 전 의원은 탄핵의 유보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11월 16일 대구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전 의원은 특검을 진행한 후에 탄핵 사유가 발견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때까지도 유 전 의원은 탄핵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 전 의원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을 벗어난 건 김 전 의원보다 일주일 정도 지난 11월 20일경부터입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공범,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의 말은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건데요. 11월 29일 박 전 대통령은 3차 담화를 통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김 전 의원을 포함한 비상시국회의 입장이 멈칫했는데요. 11월 29일, 30일 이틀간의 보도를 살펴보면 비상시국회의는 박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되 12월 8일까지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행 중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관련해 12월 1일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나 논의하면서 4월 퇴임이 결정되면 탄핵은 필요 없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면
김 전 의원이 탄핵에 부정적인 언급을 직접 밝힌 게 이때 잠깐이고요. 이후에는 언급 자체를 피합니다. 그러다 12월 4일 김 전 의원 등이 참석한 비상시국회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합니다. 이 기간 유 전 의원은 비상시국회의 입장을 반복할 뿐 특별히 탄핵에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거나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 전 의원은 12월 4일 언론에 유승민과 입장이 다른 게 없는데 언론에서 다르다고 해석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함께 탄핵에 동참했고 탈당하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나니 우리 시장님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좋잖아요. 일자별로 차근차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무려 우리 시장님은 경남 도지사로 있으면서 지금처럼 페이스북으로 중앙정치 혼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건 과거 페이스북 기록을 살펴보면 이 무렵 우리 시장님은 말씀을 아끼셨다는 겁니다. 국회 탄핵 소추를 앞두고 탄핵을 직접 언급하는 글은 2건 정도 썼고요. 다른 글들은 친박 비박 합심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글의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게 홍 시장님에겐 전화위복이 됐을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관전자와 플레이어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되는데도 그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자신의 한 표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고 자기 표를 행사하는데 몸고생, 마음고생한 국회의원들을 홍 시장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편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